토지의 유형 구분, 그 밑에 참고 나오죠. 우리 설명할 때 기본서 설명할 때 나왔듯이 토지의 재산분, 토지형 구분에 개괄하면서 분리, 별도, 총합, 어떤 경우 어떻게 나눴다 했죠? 생산 관련 토지, 그렇죠? 생산 관련 토지, 그다음 공익 목적의 토지, 그리고 생산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 보급하기 위한 유통 관련 상업적인 목적의 토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것이 사치성 재산의 토지, 그리고 여기 나온 게 종합합산 토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과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산 관련 토지, 농지와 목장 그리고 공장 등 하는 거, 그 다음 유통, 상업 관련 토지,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 다음 사치성 재산, 골프장, 고급 오락장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교재도 보듯이 위에 분리 토지는 저율의 분리, 생산에 공유되는 토지, 생산에 관련된 토지와 공익 목적의 토지, 이런 게 저율의 분리 토지가 되고, 농지, 목장, 공익 목적의 임야, 그다음 공장이라든지 주택, 산업, 공급용 토지, 그다음 고율 분리 토지, 골프장, 고급 오락장이 있었고, 별도 합산 토지, 상업적 목적의 토지,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다음 종합 합산 토지 이렇게 구분한 다음, 그다음 이제 거기서 다만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위치라든지 또는 면적이란 따라 종합이나 별도가 될 수도 있다고 하고, 별도 합산도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면적 초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종합합산 토지가 된다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어떤 토지가 원칙적으로 분리가 되며 별도가 되며 이런 이제 기본 사실을 먼저 이해하고 내용 보라 했죠. 분리 토지의 저율 분리, 농지. 교재 보지 말고, 자, 농지 하면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무슨 토지다? 원칙은 분리잖아요. 전답 과수원, 그렇죠. 원칙은 분리. 분리가 되려면 무엇이 맞아야 됩니까? 위치가 맞으면서 누구 소유다? 개인 소유다. 그러면서 실제 영농에 사용돼야 되죠.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것, 요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분리가 됩니다. 매번 나오는 문장이 농지 나올 때 군지역에 소재하는 개인 소유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전답 과수원 이런 식의 내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원칙이 분리면 예외가 뭐죠? 종합이잖아요. 종합. 종합은 그럼 어떤 경우 위치가 틀렸다. 위치가 틀렸습니다. 어디에 있어? 도시지역 안에 있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 녹지 지역을 말하지 않는 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 또는 개인이 아닌 법인 소유의 농지, 법인 소유 농지. 다만 이제 물론 예외는 나오지. 예외, 법인 소유지만 분리가 되는 농지 뭐 있더라? 기억나는 거 딱 한 가지만. 5개 가운데 내가 뭐 3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개만 말해보라는데, 종중 소유의 농지, 사회복지 사업가가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것, 매립 간척한 법인이 현재 직접 영농하는 것, 거기에다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잖아. 그때 요놈 빼고 아무런 말 없이 법인 소유 농지하면 종합합산 토지 또는 실제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 요 세 가지가 바로 종합합산 토지 이렇게 예산을 줘. 기본적으로 농지하면 농지는 도심지 한복판에 있으면 될까? 안 되겠지. 그 농지가 있을 위치에 있다. 그러면서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며, 그리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어야만 분리가 되고, 농지가 있을 위치가 안에 있는 데 있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 영농에 쓰지 않고 있다. 요 세 가지를 하면 종합합산 토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재를 보아도 49쪽에 농지, 전답과 수원,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전답과 수원으로 개인 소유잖아요. 개인 소유고 영농에 쓰인다. 위치가 맞으면 분리, 위치가 틀리면 종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군지역에 있다. 시지역에 있어도 도시지역 밖에 있다. 도시지역 안에 있어도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고 녹지지역 안에 있고 이렇게 하면 분리. 농지가 있을 위치가 안에 있는 데 있다. 종합합산 토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밑에 주의, 농지의 범위, 취득세에서 농지에 포함되었던 목장은 재산세에서는 면적 기준에 의해서 농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영농에 이용되는 전답과선을 말하지 공부상 지목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이제 1번, 2번이 취득세와 틀린 점이잖아요. 취득세에서 농지할 때는 공부상의 지목이 이래 시작하지. 취득세는 아무리 실제 영농에 쓰인다 해도 공부상으로 논밭과 와서 목장이라고 돼 있지 않으면 농지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공부상 지목이야 뭐라고 돼 있든 실제로 영농에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취득세는 전답과 수원, 목장까지가 농지지만 재산세는 목장은 농지라 말하지 않죠. 제가 취득세 할 때 목장을 농지에 포함시키는 세금은 오직 취득세밖에 없다고 해서. 세 번째, 농지 소유자가 직접 거주경작하지 않아도 실제로 영농에 이용만 한다면 농지로 인정한다고. 그래서 농지를 임대차든 농지를 도지를 주든 대리경작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과거에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영농할 때만 분리 이랬지만 지금은 농지 소유자의 제촌 자격과 관계없이 실제 영농에만 이용하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실제 영농에 이용하지 않는 건 당연히 종합합산 토지 될 거고, 그 다음 법인 소유, 단체 소유 앞에 있죠. 원칙을 아무런 말 없이 법인 소유하면 뭐라고? 종합이 지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소유, 한국농어촌공사가 어쩌고저쩌고, 사회복지사업가가 그다음 매립관측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법인이 현재 직접 경작하는 것 종중 소유의 농지. 대부분 시험에 응급할 때 요 과거에 11회 시험 때죠. 옛날 11회 시험 때 딱 한 번 다음 법인이나 단체 소유의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분리가 되는 토지가 하는 내용이다. 바르지 않는 것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1, 2, 3, 4에서 뭐 농작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은 이 내용 가지고 한 문제 내거나 할 일 없습니다. 그럼 지문 안에 어쩌다가 한두 개 낼 건데 가장 확률 높은 게 뭐라 했죠? 1순위가 종중소유, 2순위가 사회복지사업가가, 3순위가 농업법인의 소유. 아마 그 세 가지가 나온다면 그 세 가지가 나올 확률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거고, 요 놈이 이제 농지입니다. 농지는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 위치가 맞다. 실제 영농에 쓴다. 분리. 위치가 틀렸다. 또는 영농에 쓰지 않고 있다. 종합. 그 법인 소유는 이렇게 볼 거고, 그다음 목장. 우리 목장 할 때 있죠. 목장은 원칙이 뭐다? 목장 용지도 원칙은 분리. 언제나 생산 관련 토지는 분리다. 그렇죠. 원칙은 분리. 분리가 되려면 무엇이 맞아야 된다? 저 위치가 맞아야 되죠. 위치가 맞아야지. 그래서 명동 한복판에 돼지 키우고 이런 거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위치가 맞다. 그럼 무조건 됩니까? 아니죠. 아무리 촌에 가서 목장하더라도 소 한 마리 키우면서 땅이 100만 평을 차지하고 있고 말이 안 되거든. 그 위치가 맞으면서 면적도 맞아야만 분리가 된다고 했죠. 그 문제 나오면 군 지역에 소재하는 시의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도시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면적 이내인 토지 이렇게 나오지. 예외적으로 종합. 예외적으로 종합이 되려면 위치가 틀렸다. 그렇죠. 위치가 틀렸다. 항상 위치 틀렸다. 농지도 목장에도 위치 틀렸다면 어디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을 말하지 않는 한 시의 도시지역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종합되는 거고, 또는 면적이 초과되고 있다. 기준 면적 초과하는 토지. 이 말로 하면 무조건 종합한다 했죠. 면적 따지는 거 뭐뭐 있다고? 목장, 공장, 상업용 건축물. 면적 초과 나오면 무조건 종합합산 토지 이래 간다 했죠. 그 유나오네. 목장도 위치와 면적 맞으면 분리, 위치가 틀렸다 또는 면적이 틀렸다 종합. 그 밑에도 군지역의 면적 이내 분리, 시의 도시역 밖에 있으면서 면적 이내 분리, 도시역 안에 있다 개발제한구역 등에 있으면서 면적 이내 분리,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다 면적과 관계없이 이는 종합 이렇게 해줘. 그럼 뒷장을 보니까 기준 면적 초과하는 목장 용지는 소재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면적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종합된다고 있고, 임야는 원칙은 뭐다?
그렇죠. 임야는 원칙이 종합이라 했죠. 임야는 원칙이 종합이고 예외적으로 분리할 때 여러 가지 쭉 12가지가 나오지만 12가지 임야 다 외우고 이럴 필요 없다 했죠. 종중 소유 임야 그리고 산림의 보호 육성 등처럼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야, 개발 제한 구역 내 임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임야, 상수원 보호구역 임야,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임야처럼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임야, 이런 것이 바로 분리토지라고 있고, 그다음 특례적으로 별도 스키장이나 골프장 가운데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임야는 별도된다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지금 골프장이라고 해요. 골프장. 물론 이때 골프장도 회원제 골프장 인정 안 됩니다. 일반 대중 골프장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골프장이라든지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스키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일반 대중화되어 있는 편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친한 친구는 있는데 그놈이 관광버스 기사입니다. 겨울철에는 이놈하고 주말에 만나서 술 한잔 하려고 해도 절대 술을 같이 못 먹겠더라고. 주말만 되면 손님차가 스키장 가고 없더라고. 하긴 가을철이니까 저 단풍 때문에 내장산 갔다가 설악산 갔다가 처음부터 그러고 있고, 봄 되니까 벚꽃놀이 간다고 저울 놀아가고 1년 44철 이놈하고 같이 술 마실 게 잘 없더라고. 근데 이런 친구 참 좋더라고. 한 번은 시험을 10월 말쯤 치지만 강의는 보통 오면 10월 한 10일쯤 되면 대충 다 끝이 나거든. 한 번 10월 말쯤 돼 전화가지고 시간 되냐고. 왜 하니까 설악산 가는데 한 팀이 쭉 이래가 20몇 명 이래가 타면 괜찮은데 관광사마다 설악산 신청했는데 여기에 3명, 여기에 2명, 여기에 5명 이러다 보니까 이 여행사도 못 보내고 이 여행사 못 보내서 통합해가지고 같이 이제 한 여행사 몰아가지고 간답니다. 네가 끼어도 어디서 온지 모르기 때문에 된답니다. 근데 가자입니다. 지도 심심하기도 하고. 그 타고 갔어. 딱 타고 가가지고 가다가 점심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기사식당 따로 있던 기사들이 이제 공짜로 먹는 밥이 있던 거기 같이 들어가서 밥 먹고 가서 잘 때는 기사들 자는 방에 있더라고. 둘이 같이 가 그 방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실컷. 그 사람들은 전부 나도 딴 팀에서 왔는데 다행히 기사하고 친구인 줄 알고 그 따라온 걸 알고 공짜는 아니고 대신 일은 해달랍니다. 제보고 뭐 하니까 설악산 들어가서 표 사고 표 주고 출석 체크하고 사람 모이고 하는 거 가이드 가라고 가이드가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놈 따라가 3번이나 내장산 갔다 오고 여기다 갔다 오고 내가 물어봐. 너는 해외는 안 가냐 물어보니까 해외는 안 간다. 너무 많은 걸 바라지는 말랍니다. 어쨌든 스키장 같은 경우도 쭉 내려오는데 옆에 임야가 있잖아. 임야가 있는데 이게 임야를 종합합산 토지니까 이분이 굉장히 넓거든. 이게 종합이라니까 세부담 굉장히 많아. 세부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스키장의 이용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편이 되는 거야. 거의 대중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요 임야 이런 부분은 상업적인 용도의 내용으로 보아 별도 합산 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과거에 딱 한 번 시험 지문에 이렇게 골프장, 스키장에 있는 임야로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임야 별도 합산 토지 딱 한 번 언급된 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공장 건축물 토지. 딱 여러분이 이제 공장하면 항상 뭐 했죠, 제가? 공장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분리, 별도, 종합 다 있다는 사실. 그거 알았죠? 분리와 별도와 종합이 다 나온다는 사실. 그 내용만 알아도 안 틀린다 했잖아. 공장 토지는 원칙은 생산 관련 토지니까 분리다 그렇죠. 공장도 분리가 되려면 위치가 맞아야 되고 그러면서 면적도 맞아야 되지. 그래서 항상 나오는 문장이 군지역에 소재하는 시지역의 공업지역 등에 소재하는 공장 토지로 면적 이내인 토지 나오지. 예외적으로
농지와 목장 같은 경우는 원칙이 분리면 예외는 종합, 얘는 예외적으로 별도도 있고 종합도 있다고 이야기했고, 제가 여러분에서 공장 토지는 세 가지가 다 있다는 사실, 이것만 알아도 절대 안 틀린다고. 왜? 세 가지가 다 있다? 둘 다 맞아야 분리다? 그럼 별도도 있고 종합도 있다는 말은 위치가 틀릴 때 내용과 면적이 틀릴 때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뭐가 틀리면 종합 간다? 그렇죠. 면적 초과 나오면 무조건 종합 가잖아요. 면적 초과되는 거예요. 면적이 초과되고 있다. 이 말 나오면 종합이고. 그럼 별도는 면적 초과합니까? 그렇죠. 면적이 초과되면 종합 가이잖아. 그럼 면적은 맞아. 면적은 맞는데 뭐가 틀렸다는 이야기야? 위치가 틀렸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다. 시지역의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으로 면적 이내인 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공장 토지는 분리, 별도, 종합이 다 있다는 사실, 이것만 알면 실제 안 틀려요. 종합이야 면적 초과, 면적 맞는데 위치 틀려 별도, 위치 면적 다 맞으면 분리, 딱 이 내용이 되기 때문에. 교재도 위치 면적 다 맞으면 분리, 위치가 틀렸다 별도, 면적이 틀렸다 종합. 밑에 옆에 나오죠. 그다음 주의, 기준 면적 초과하는 공장 용지는 위치야 어디에 있든 면적 초과되는 토지라면 무조건 종합 토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 참고,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 토지, 현재 공장 건축 중에 있습니다. 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야. 아직 공장이 완공 안 됐다고 해서 나대지구나, 종합합산 토지, 이렇게 하지는 않겠답니다. 건축 중에 있는 공장이라면 공장 토지로 보아 분리 토지로 합니다. 그럼 편법 쓰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이게 나대지인데 계속 놔두니까 종합 토지로 세금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공장 짓는다고 건축허가 신청 넣어서 특파입니다. 특파는 공사만 2년, 3년을 끌고 가면 문제되잖아. 그래서 다만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의 기준을 이제 건축 기간에 경과했다. 언제부터? 보통 보면은 길거리 가면은 건축을 칠 때 건축 기간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하거든. 근데 건축 기간에 아무나 별도의 어떤 특별한 사유 없이도 건축 기간이 이미 경과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됐다면 그때는 종합합산 토지로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기를, 상업용 건축물과도 이런 내용은 또 나옵니다. 공장 토지, 건축 중에 있어도 공장 토지로 보되 이미 건축 기간에 경과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하면 그때는 종합 토지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주택 공급용, 산업 공급용 토지, 요거 할 때 제가 딱 두 가지, 세 가지 뭐라 했죠? 첫째는 내공사 했잖아, 내공사. LH공사, 토지주택공사. 그다음 염전했죠? 염전. 그다음 터미널 토지 있잖아. 제가 거기에도 염전, 그다음 토지주택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염전, 그다음 여객 터미널, 물류 터미널용 토지, 공유수면 매립 토지, 이런 것들이 주택 공급용, 산업 공급용 토지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다음 고율 분리는 골프장, 고고발 확장 토지가 될 거고, 별도 합산 토지, 어떤 토지가 별도였죠? 그렇죠.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잖아요. 그러면서 기준 면적 이내, 그 밑에 참고, 그럼 기준 면적 어떻게 구하냐고,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의 용도 지역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구한 요것이 기준 면적이라고. 근데 그 밑에 또 다시 용도 지역별 배율 얼마냐? 시험에 용도 지역별 배율을 다 외우고 있는가? 이런 문제는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했죠. 출제하고자 하는 것은 뭘 내려고 합니까? 당신이 이 토지가 종합인지 별도인지 분리인지 이를 구분할 줄 알고 있는가? 이거 묻고자 하는 거지. 당신 상업용 건축물의 기준 면적 구할 줄 알고 있는가? 이거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몰라. 완전히 막 가면 이런 내용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막 간다면.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된다면 이런 내용은 안 냅니다. 다만 기준 면적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는가 봐요. 13회 시험 때 이런 문제 나왔어.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기준 면적 이내인 토지는 별도 합산 토지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야. 근데 요 말 대신 이거 안 내고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의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구한 면적 이내인 토지는 별도 합산 토지가 되며 맞는 지문입니다. 기준 면적 대신 기준 면적을 투구한다고 건축물 바닥 면적의 용도 지역의 배율을 곱하여 구한 게 기준 면적이거든. 요 말 대신 요 말을 집어넣어서 문장 만든 게 13회 때 딱 한 번 나온 적에서. 그래서 배율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상업용 건축물의 기준 면적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런 정도까지만 내용을 보시면 아마 될 겁니다. 자, 원칙은 그런데 자, 그 밑에 주의. 우리 상업용 건축물도 원칙은 별도, 예외는 종합, 그렇죠? 종합 3개, 면적 초과, 또 뭐 있더라? 무허가, 위법적 건축물의 토지, 그리고 토지가액의 몇 프로가? 2%가 되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어쩌고 나오잖아요. 딱 그 내용입니다. 대신 그 밑에 참고, 철거 또는 멸실된 건축물의 부속 토지,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역시 상업용 건축물도 현재 건축 중에 있다면 상업용 건축물 토지로 모아 별도 합산합니다. 단 과세 기준은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역시 중단된 경우는 빼고 공장이나 상업용 건축물이나 둘 다, 그리고 과세 기준은 이제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 멸실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철거되고 멸실된 날부터 아직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 건축물 등의 토지는 별도 합산 토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데 겸용주택도 있으니까 법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상업용 건축물은 철거돼서 멸실돼서, 하지만 철거되고 멸실된 지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건축물은 여전히 있는 걸로 보아 별도 합산 토지, 철거되고 멸실된 지 6개월 지났다면 그때는 나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외적으로, 자, 원칙은 상업용 건축물인데 예외적으로 상업용 건축물이 없다, 건축물이 없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별도 합산되는 것, 어떤 거라고 했죠? 제가 업종 가운데서는 건축물이 없어야만 가능한 업종도 있다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업종? 그렇죠. 자동차 운전 교수박원용 토지라든지, 제가 외우라 했던 건 차고용 토지, 그렇죠. 차고용 토지 이런 거잖아. 더 기분 나쁜 건 묘지가 아니고 자동차 견인돼 가지고 견인된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의 토지 등등등 이런 거. 그럼 보니까 이게 쭉 나오시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차고용 토지. 여기 이제 쭉 나올 겁니다. 아마 시험지문 딱 한 번 나왔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나오더라고요. 보지 말고 끝에 차고용 토지만 딱 보면 돼요. 차고용 토지. 그 다음 주기장, 우계자금용,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법인 묘지용 토지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아마 시간 되니까 우리 묘지는 원래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묘지가 아니고 법인 묘지용 토지입니다. 법인 묘지용 토지가 뭐지? 그렇지, 공업묘지입니다. 공업묘지. 공업묘지는 자기들이 돈 받고 직접 하잖아. 이거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거거든. 이거는 별도 합산 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고, 뒤에 특례 3번, 요건 꼭 알아야 된다 했죠. 일반 영업용 건축물 토지로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것. 그게 2번에 허가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의 토지, 무허가, 그리고 위법적 건축물의 토지, 얘는 건축물 없는 걸로 본다고 했고, 1번은 꼭 알아야 되죠. 일정 가액 미달 건축물의 토지,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 여기에 이제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는데, 요 건축물이 토지 가액의 몇 프로가 안 된다? 토지 가액의 2%에 미달하고 있다. 이 가액은 시가 표준의 기준이고 토지 가액의 2%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2에 미달하고 있다.
그럼 이 토지는 전부가 다 종합합산 토지 이래야 된다 했습니까? 아니라 했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거든. 옛날에는 토지가액의 3%가 되지 않으면인데 지금 이제 2%를 기준 삼고 이럴 때 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있는 토지, 요 바닥 면적의 토지는 뭐가 된다? 별도 합산 토지죠. 바닥 면적에 있는 요 분의 토지는 요거는 별도가 되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분의 토지는 뭐가 된다? 종합합산 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문제를 낸다면 착한 사람은 뭐 낸다? 숫자 고친다 했죠. 착한 사람은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처럼 숫자 고칠 거고 원래는 숫자보다는 항상 이거 한다고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모두 종합합산 대상이 되며 이래가면 안 된다는 거지. 2%에 미달하더라도 건축물 바닥 면적에 있는 건 별도 합산 토지, 바닥 면적을 뺀 나머지는 종합합산 토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자기 딴에 진짜 까탈스럽게 될 때는 앞에 있듯이 건축물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합산으로 보는 그런 걸 언급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대부분 요놈 아니면 무허가 위법적 건축물 등의 토지, 종합합산 토지 그런 걸 대부분 언급하는 편들이고 그 5번 보듯이 이제 종합합산 토지 농지 가운데서는 원칙은 분리인데 예외로 법인 등이 소유하는 농지거나 도시역 안에 있거나 영농에 쓰지 않거나 요 세 가지가 종합. 목장도 원칙은 분리지만 위치가 틀렸다. 도시역 안에 있거나 면적이 초과되거나 요 두 가지가 종합. 임야는 원칙은 원래 종합이니까 됐고 공장은 분리, 별도, 종합 다 있는데 종합은 딱 한 가지 면적 초과 얘만 종합이고 상업용 건축물은 원칙은 별도인데 예외적으로 면적이 초과되거나 무허가 위법적 건축물이거나 가액 미달하는 건축물 토지로 바닥 면적을 뺀 부분의 토지가 종합. 그리고 건축물 없는 나대지 이런 것들은 종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유형도 사람도 구분해서 쭉 있죠. 농지는 뭐 원칙은 어떻고 예외는 어떻고 공부가 조금 되면 이제 요 내용 보는 겁니다. 공부 처음 할 때는 목장하면은 뭐 요게 군 지역에 있다, 시 지역에 있고 하지만 공부 조금 되면 방금 했듯이 우리 교재 나오듯이 농지와 원칙은 분리다, 분리하면 위치, 개인 소유, 영농에 쓰고 예외론 종합 등등등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해서 내용을 보면 될 겁니다. 그다음 재산세 과세 표준 우리 53쪽 재산세 과세 표준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토지 건축물 주택 밑에 선박 항공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죠.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당신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표 안 하는가? 항공기 과표 알고 있는가? 이런 사람 있으면 배에 태우고 비행기 태워서 다 멀리 날려보내면 됩니다.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동산의 과표를 묻지 부동산이 아닌 내용의 과표를 묻고 이럴 일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토지, 건축물, 주택,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 오직 과표는 딱 한 줄밖에 없다 했습니다. 재산세는 신고납부합니까? 보통징수합니까? 보통징수를 줘. 보통징수가 뭡니까? 지금 우리 과세 표준하고 있어. 보통징수란 과세 주체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여 확정되는 세금이거든. 과세 주체가 결정하는 겁니다. 과표를 지금 재산세 지방세거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고 있는 재산가액을 뭐라고 불러요? 시가표준액이라고 부르잖아. 취득세 봐. 원칙은 신고하는 금액인데 그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지자체가 정하는 시가표준액 하잖아. 지자체가 정하는 금액이 바로 시가표준액이거든. 재산세는 과표를 지자체가 정하거든. 뭐 시가표준액 이게 앞에 나와 있지. 이것도 상식이야, 상식. 시가표준액이 나와야 돼. 왜? 항상 보통징수다. 보통징수는 과세 표준을 과세 주체가 정한다. 지자체가 정한다. 시가표준액. 근데 시가표준액에 이제 부동산의 가액이 변동되기 시작하니까 시장의 내용을 인정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걸 딱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게 끝이라고. 요 비율이 몇 프로라고? 주택은 몇 프로?
주택은 60%, 주택 이외는 70%. 오직 요거밖에 없습니다. 딱 요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있죠. 재산세 과표는 딱 오직 한 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칠 때 재산세 문제 나오면 10번 가운데 최저 8, 9번 나오더라고. 요 놈만 가지고 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만큼 요걸 가지고 한 문제 어떻게 냅니까? 제일 첫째는 어떻게 한다고? 아니 제일 처음에는 이랍니다.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개인 소유일 때는 이렇게 하는데 법인 소유일 때는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금액으로 하고 그럼 또 따라가요. 왜? 취득세가 상응하거든. 국수공판법 하니까 법인 재산은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금액 오케이. 그래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누구의 소유이든 간에 똑같습니다. 그 다음 또 국가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실질 취득한 금액을 과표로 함유하니까 또 따라가. 왜? 또 국수공판법 또 생각나거든.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언제나 누구의 소유라고 하든 누구로부터 취득했다고 하든 관계없이 언제나 동일한 과표 나옵니다. 동일한 과표. 거기에다가 그 다음 문제 낼 때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끝. 여기서 끝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제가. 이걸로 한다. 끝. 아니거든. 반드시 여기에다가 뭐 한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여 구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요 말 대신 시가 표준액을 그대로 집어넣는 경우. 예를 들어 토지의 시가 표준액 뭐죠? 토지의 시가 표준액 개별 공시지가잖아.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의 가액 비율을 곱하여 이래 가야 되는데 요 말 집어넣으니까 틀렸다. 시가 표준액에 곱하는데 환장합니다. 그렇죠? 시가 표준액 곱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가 표준이잖아. 요 말 대신 시가 표준액을 그대로 집어넣는 경우도 아마 이게 24회인가 25회 시험 때 그렇게 나왔어. 그 다음 요 말 안 쓰고 요 말 쓰지 않고 막바로 그냥 비율로 가버리는 이런 경우도 그 문제 같이 나왔거든. 그 당시 정답이 틀리게 나왔을 때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끝. 틀린 지문이었고 공동주택의 과세 표준은 공동주택 가격으로 한다. 끝. 틀린 지문이었고 쭉 다 정답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의 60%를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오케이.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요 말 안 쓰고 시가 표준액 그대로 주거나 이 문장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비율 집어넣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니까 재산세 과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라고? 그렇죠. 눈꺼풀. 지금 뜨고는 싶은데 안 뜨여가지고 막 힘으로 밀어 올리려고 해도 도저히 안 올라가지가 않는 분인데 그렇죠. 참 환장합니다. 저 제일 가벼운 놈도 눈꺼풀 같아. 제일 가벼운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불면증 같아. 잠을 잘 못 자니까 잠을 자려고 불 딱 끄고 10분, 20분,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이라도 잠이 안 오는 거야. 할 수 없이 불 켭니다. 불 켰다가 그 상태에서 쭉 있다가 한참 있다 보면 딴지다 슬이 잠들어. 어제도 그렇더라고. 3시 반까지 있다가도 도저히 잠이 안 들어가지고 그다음 일어나서 다시 불 켜고 책 읽다가 잠이 딱 들어서 다행히. 그 다음에 실컷 잤다 싶고 눈 딱 뜨니까 5시 20분이야. 한 시간 반 좀 잤는 것 같아. 그 상태에서 새로 자면 또 뭐일라 싶어서 결국 뭐 새로 불 켜고 또 책 읽고 끝내뿐데 버스 안에서는 옛날에는 잘 안 잤는데 요즘 또 요즘 버스 타면 잘 자는데 이놈 그것도 안 돼. 그 지금 일주일째 매일 자는 게 많이 자면 2시간, 1시간 반. 근데 지금 잠 오네. 지금 잠 옵니다. 잘하고? 그럼 동침되는데? 자, 재산세 세율. 과세 표준 상당히 자주 오니까 꼽합니다. 자, 그 다음 세율 봅니다. 재산세 세율 할 때 제가 항상 세율의 1순위는 뭐라고?
세율의 1순위 제가 뭐라 했죠? 주택 했잖아, 주택. 그렇죠? 1순위는 주택이라고 했고 2순위는 분리토지라고 했고 2순위는 분리토지라고 했고 3순위는 중과세라고 했고 중과세. 자, 세율의 문제가 나오면 1순위 주택, 2순위 분리토지, 3순위 중과세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표준세율 보니까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0.에서 0.5, 0.5에서 0.4까지 각각 3단계 누진세. 토지 가운데 이제 분리토지 말고 합산토지는 제가 여러분이 했습니다. 합산토지는 세율이 몇 프로인가 이거 기억하지는 말고 오히려 뭘 기억하라고 했죠? 뭘 기억하라 했습니까? 어떻게 합산하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합산하는가 이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합산하는지 여러 번 했다. 이거 또 해볼까? 소유자 개인별 합산하는 겁니까? 세대 합산, 가구 합산, 부부 합산 이런 거 하는 겁니까? 개인별 합산한다고 했죠. 개인별 합산한다고. 개인별 합산하면 자 지금 재산세니까 재산세. 당의 시군구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토지를 합산합니까? 아니면 전국에 있는 종합은 종합기 등등 합산합니까? 초시군구 안에 거 합산하잖아. 그리고 문제 낼 때 재산세 문제하면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는 당의 시군구 안에 있는 소유자 개인별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이를 합산하여 합산하면 금액 크지잖아. 곱하기 누진세 이렇게 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묻지. 말 그대로 세율이 몇 프로인가 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합산하는지가 아니 곱지 말까? 여기 이제 재산세고 요 놈이 이제 종합부동산세고 종합부동산세 나오면 전국에 있는 소유자 개인별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이렇게 하면 되거든. 이런 식으로 항상 합산 토지는 세율이 정확히 몇 프로인가 이보다도 어떻게 합산하는지 거기에다가 좀 더 초점을 두고 내용을 보시면 될 겁니다. 분리 토지의 세율을 알아야 된다 했죠. 분리 토지는 저율의 분리, 고율의 분리, 저율 분리도 다시 두 가지 나누어서 농지와 목장과 임야, 농지, 목장, 임야 요거 딱 나오면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제임스 본드 007 0.07% 농지 목장 임야 제임스 본드 0.07% 007 나옵니다. 007 영화 보신 거 있습니까? 뭐? 제목 옥토버스 예. 뭐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 네보다에도 있고 중학교 때인가 단체로 시험 치고 옛날에는 문화교실에서 시험 치고 나면 이제 영업으로 단체로 갔거든. 그때 봤던 게 뭐 핵 이빨로 뭐지 조스 이빨 나오는 차 위에서 뭐 뛰내도 이놈 안 죽고 등등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기억나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일 먼저 제가 영화 봤습니다. 007 영화 제일 먼저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영화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님하고 같이 둘이서 가서 영화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일이라고 데리고 나가서 돈가스를 사주고 돈가스 처음 먹어봤던 기억이야. 초등 3학년 때인가? 그리고 둘이서 아버지하고 같이 영화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팔남매 가운데 아버지와 같이 가서 점심 먹고 영화 보서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언니 아들이라고 참 그래. 우리 어머니도 5월쯤 4월 5월 되면 제 데리고 장에 나갑니다. 장에 나가서 그 누나들이 장에 가면 제가 뭐 짐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누나가 더 힘센데 아니 남자인데 그래도 데리고 가보려고 하는데 시장 나가서 먹은 게 사주고 갑니다. 봄철에 입맛 없다고. 그럼 뭐 해 그렇죠? 지금 누나가 어른들 모시고 같이 그 옆에 살면서 다 챙기는데 나는 그냥 어쩌다 가면 전화만 하면 아이고 야야 전화해서 고맙다 소리만 듣고 그러다 보니 참 아들도 마음에 쉴 데 없어. 그렇죠? 딸이 있어야 돼 결국은. 나는 아들 둘이밖에 없어. 그 목메달 같이 거든 목메달. 금메달도 아니고 은메달 목메달. 아들 둘 다니까 목메달이랍니다. 응? 아들이 딸이 있는 집은
나중에 비행기 타고 다니고 아들 있는 사람들은 뭐 구르마 타고 다닌다 하던데. 진짜 농지 목장 임야 007입니다. 그다음 공장 주택 산업 공용 토지 얼마? 0.2%죠. 분리 토지라는 고율 분리. 골프장, 고고번학장, 사치성은 몇 프로? 4%를 줘. 항상 비례 세율이 사용되는 분리 토지, 요 세율을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주택. 주택은 재산세에서 주택은 별장인 주택과 별장이 아닌 주택 나오죠. 재산세에서 주택이라 하면 별장인 주택과 별장이 아닌 주택, 별장 외의 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지. 어떤 주택은 없다? 고급주택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했죠. 고급주택이라는 건 절대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별장이 아닌 건 모두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누진세를 쓰는 거지. 사치성 재산 별장 몇 프로? 4%. 그렇죠. 1000분의 40. 그다음 별장이 아닌 주택은 얼마? 0.1에서 0.4까지 죠. 0.1, 0.4. 그다음 바톤 이어 종합부동산세 0.5 얼마? 2%까지 이렇게 했죠. 0.1, 0.2, 0.3, 0.4 딱 4배고. 그럼 0.1, 2, 3, 4니까 0.5. 여기도 4배, 2%까지. 이놈이 재산세의 주택, 이놈이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세율을 볼 때는 재산세 따로, 종합부동산 따로 보지 말고 반드시 같이 이어 0.1, 0.2, 0.3, 0.4, 0.5 쭉 있어. 0.5에서 0.1에서 0.4까지. 여기도 0.5, 여기서 앞에도 4배니까 뒤에도 4배.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주택세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밑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앞에 있다, 반드시 주택 건축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세액을 산출해야 된다고, 예외 없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든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든 상관없이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표로 하여 세액을 산출해야 된다고 종종 나오는 지문입니다. 반드시 오늘 꼭 알아요. 반드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쳐 세액 산출한다는 사실. 그 다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든 한 세대가 여러 개를 가지든 주택은 물세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하나 주택에 대하여 각각 세액을 산출하지 주택의 가액을 합쳐 세액을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잘못 착각하는 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하여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 전부의 토지와 건물을 다 합산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면 꽤 있더라고. 그게 아니고 주택별로 합니다. 주택별로 하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치는 것도 주택별로 하는 거지 전체 주택을 다 그래 하는 아니고. 그 다음 디귿 고급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놈 얼마나 많이 숙여. 최근에도 고급주택과 별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1000분의 40 틀렸다 정답. 최근 요놈 4%에서 틀렸다고 정답 삼은 게 2번이나 있어. 언제나 재산세에서는 별장인 주택과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구분하지 고급주택 이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가구 주택. 역시 다가구 참 많이 나오죠. 다가구 주택은 또 하자. 혜택 준다, 불이익 준다. 혜택 준다 그렇죠. 혜택 줍니다. 그렇죠. 한 개가 혜택입니까? 여러 개가 혜택입니까? 이제 납 나올 텐데 소득세는 한 개가 혜택, 소득세 이외는 각각 독립된 주택 이렇게 하나 있잖아. 소득세는 다가구 단독이잖아. 단독이니까 소득세는 한 개로 봐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을 해주지. 임대해도 한 개 집을 가진 자가 그 집을 임대하면 비과세잖아. 소득세는 한 개로 봐주는 게 양도소득이든 임대소득이든 다 비과세가 될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 임대소득, 소득세가 나오면 한 개로 보는 겁니다. 그 우리가 주택 임대할 때 임대소득도 이러잖아.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다만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각각으로 보고 이렇게 하듯이 한 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다가웃이 나오면 소득세는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단 다 구분 등기되어 있다. 각각의 단위로 판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각각 독립된 거고 소득세가 아닌 다가웃주택이 시험 나오면 모두 각각 독립된 주택 이래 보면 다 맞습니다. 각각 독립된 주택 이렇게 하는 거고 정리할까? 소득세는 원칙은 한 개의 주택 이래 보는 거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 또는 각각의 단위로 판다. 각각의 단위로 양도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되면 이때는 각각 독립된 주택. 대신 소득세 이외의 조세가 시험에 나오면 각각 독립된 주택 합니다.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취득세 문제가 나오든 재산세 나오든 혹시나 종합부동산세 나오든 소득세 말고 다른 조세가 시험 나와서 다가구 주택 물으면 무조건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이렇게 보시면 다 맞습니다. 그 다음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이를 네 글자로 줄이면 겸용주택이잖아요. 겸용주택. 주거와 주거 아닌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주택, 겸용주택. 법에는 뭐 겸용주택이 있는데 일반 실무 들어가면 보통 뭐 상가주택,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법에는 이제 겸용주택이라고 돼 있고 여러분 중개업소 가도 붙어있는 게 상가주택이라고 막 붙어있는 경우도 꽤 많을 겁니다. 겸용주택이라는 데 있고 하지만 시험 이제 겸용주택 나오니까 겸용주택도 취득세는 어떻게 한다? 겸용주택 취득세는 그렇죠. 취득세는 언제나 그냥 주거용만 주거용 언제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 주거용만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그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크든 작든 같든 관계없이 언제나 그냥 주거용만 주택 주거 아닌 거 주거 아닌 거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어떻게 하더라? 주거용이 얼마? 그렇죠. 주거용이 100분의 50 50% 이상이 된다면 이는 전부주택. 소득세는 어떻게 하죠? 소득세는 알잖아. 주거용의 면적이 이외 면적보다 뭐 할 때만 클 때는 전부주택. 적거나 같다면 주거 부분만 주택. 주거 부분만 주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시험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동일하고 소득세와 동일한 건 부가가치세도 소득세와 동일하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실무할 때 있죠. 실무할 때 부가세가 난 이 부분이 아마 소득세도 양도소득세 아니면 임대소득 할 때도 그렇지만 특히 부가세 할 때 어떤 부분이 과세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만 나중에 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점포 이제 겸용주택 이러면 딱 나중에 중개해봐. 중개하면은 부가세 내거든 이 사람이 임대업자야. 이렇게 뭐 3층짜리 건물 가지고 1층, 2층은 상가로 자기는 여기는 주거용으로 이래 살고 있는 거 이걸 팔아봐. 부가세 내야 되거든. 부가세 낼 때 토지는 원래 부가세 면세 대상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이 부분인데 주거용의 면적이 이외의 부분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적잖아. 주거용이 3층이고 1, 2층은 주거 아니잖아. 그럼 이럴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이거든. 그럼 요 부분에 대한 요 건물 요 면적 부분은 부가세가 면세가 되고 요 건물 부분만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이래 알면 그걸 설명이 안 돼. 이거 모르면 전혀 설명 못 합니다. 이거 부가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락하면 내면 됩니다. 아닌데 뭐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되거든.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법무사가 설명해 줍니까? 법무사는 세금하는 사람 아닙니다. 세무사가 세금하는 사람이지 법무사는
말 그대로 법적인 절차에 관련된 사람이지 법무사가 세금을 설명해 주고 이런 죽어도 없습니다. 왜? 지도 모르는데 뭘 설명을 해? 그 실제로 중개업자가 대충 설명을 어느 정도라도 설명 안 해주면 이 양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알아야 되만, 이를 좀 알아야만 업을 할 때도 이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어떤 분은 나는 주택인데 이번에 분양받았는데 주택을 분양받았는데 부가세 내라고 하던데요. 주택의 공급은 부가세 면세입니다. 면세인데 내라고 하던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과세합니다. 그래, 내가 부가세 내라고, 아이고 큰 거 사셨네. 옆 사람이 야 나는 내라 말하던데 가만히 계시라고 뭘 작은 거 사서는 거죠. 그것처럼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업을 하셔도 실제로 뭐 부가가치세가 실무상에 참 많이 쓰입니다. 근데 시험을 안 내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부가세 시험에 출제했는데 지금 안 내. 시험을 내다 보니까 실제 부가세는 좀 어렵거든.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문제는 몇 문제 안 내면서 부가세까지 상속세, 증여세까지 다 내다 보니까 20문제 낼 때는 그렇게 내서 이제 16문제로 줄이면서 원래 상속 증여세가 2문제 나왔고 부가세가 1문제 나왔거든. 딱 빼보니까 17개. 대충 17개 내다가 다시 16개로 조정해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우리가 다양하게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도 관련 이러다 보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하는 거지 진짜 실무상의 내용을 하려면 취득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해야 돼. 그게 정상이야.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부동산 실무상의 내용을 다 들어갑니다. 대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부적인 내용 내지 말고 재산세, 뭐 납기가 언제인지, 누가 내는지 대충적인 아웃라인만 잡아주고 실제 실무는 부가가치세 가지고 실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낫습니다. 부가세보다 재산세 보는 게 월등히 낫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택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앞에 있잖아요. 취득세 할 때도 뭘 하든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어디까지가 부속 토지인지 알 수 없다.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한다 했죠. 이렇게 주택에 관련되어서는죠. 주택의 세율이 얼마냐, 주택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할 거냐, 다가구는 어떻게 하고, 겸용은 어떻게 하고, 고급주택이 있냐 없냐 등등 얘는 거의 뭐 세율이든 얘는 10번 치면 그 10번 다 나온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주택에 관련된 사항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꼭 알아야 됩니다. 주택 아닌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 1000분의 2.5, 0.25% 딱 그거 하나 정도만. 주택 아닌 건축물, 일반적 건축물은 그냥 0.25%딱 그거만. 물론 0.5%도 있지만 그러시지 말고 사치성이야 원래 4%니까 됐고 여러분 일반 건축물 볼 때는 그냥 원칙적으로 0.25%딱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거고 중과세, 과밀업 기관의 공장신정설 몇 배 중과세? 5배 중과세. 그것도 5년 동안 5배 중과세. 많이 봤던 애잖아요. 그렇죠? 과밀업지에 관련한 공장신정설 뭐 취득세도 중과세 있잖아. 표준세율에 플러스 4% 하면서 여기도 재산세도 과밀업지에 권역안에 공장을 신정을 하면 5년 동안 5배를 중과세하는 이런 방식 씁니다. 딱 그 정도 선 보시면 될 거고 세율의 적용 잠시 후에 세율의 적용부터 보겠습니다.